역사는 배신자들에 의해서 쓰이지 않습니다. 역사는 반드시 배신자 이름을 기록합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는 누구보다 앞서서 전선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따라가야 할 길을 먼저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돌아오지 못한 동지들도 곧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침묵하고 있는 자, 눈치 보는 자는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김문수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 마지막에는 김문수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를 담았습니다. 꼭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총선과 대선은 전혀 다른 선거입니다. 언론들의 거짓 선동에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요즘 홍준표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좌충우돌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선 탈락의 충격 때문일까요? 경선이 끝나자마자 윤 대통령이 경선에 개입했다는 허위 주장을 퍼뜨렸고 또 이준석을 존경한다는 발언을 남긴 채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게다가 이재명이가 집권하면 홍준표가 초대 국무총리에 내정되어 있다는 밀약설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정황을 볼 때 홍준표에게 이미 국가는 사라졌습니다. 오직 자신의 신변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명태균 게이트입니다. 홍준표는 대선 이후에 자신의 신변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문수를 돕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티가 구린 자는 약점에 발목 잡혀 나라까지 팔게 됩니다. 이재명에게 줄을 서자니 100% 확신이 없고 또 김문수를 돕자니 이재명의 보복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래저래 갈팡질팡 부패가 만들어낸 딜레마입니다. 사람은 위기 속에 진짜 그릇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청년 김용태는 주제도 모르고 날뛰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지금 필요한 건 김문수의 목소리입니다. 천방지축 김용태가 아닙니다. 김용태는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하지 않으면 당규를 고쳐서 출당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장가관입니다. 이것은 자유주의 정당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발상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권력을 보호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당헌은 당 지도부의 권력 강화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바로 당신 같은 자들의 권력의 전횡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규칙들입니다. 젊다는 청년 김용태, 그러나 생각은 너무나 권위주의적입니다. 법을 권력의 도구로 전략시키는 파쇼적 발상 그 자체입니다. 자유주의는 권력을 통제하는 철학입니다. 자유가 사라지면 남는 것은 탐욕과 횡포뿐입니다. 김용태 즉시 물러나야 합니다. 김문수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단순한 선거가 아니라 구조와 인간의 본성의 대결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을 보십시오. 미국 언론의 70% 이상이 민주당 편입니다. 한국 역시 80% 이상이 좌경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개표 직전까지만 해도 대다수 언론들 민주당 해리스의 승리를 예측했습니다. 대한민국도 똑같습니다. 1987 개헌은 좌익들이 주도한 개헌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치러졌던 8번의 대선에서 보수 우파는 5승 3패를 거뒀습니다. 그 선거 하나하나 절박하지 않았던 선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좌익이 이긴 대선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짓과 폭로 그리고 우파들의 분열이 있었습니다. 1997년 김대중 당선에는 김대엽의 병풍 사건이 있었고 김종필, 박태준의 배신이 있었습니다. 2002년 노무현 당선에는 정몽준의 배신이 결정타였습니다.
2017년 대선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 직후였습니다. 문재인 41%, 홍준표 24%, 안철수 21%, 유승민 7%. 홍준표와 안철수가 단일화가 성공되었다면 문재인의 괴물 정권은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열만 막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정선거 문제를 직시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 이후 좌파 장기 집권의 그 배경에는 바로 선거 조작이 있었습니다. 이번 대선 역시 반드시 부정선거의 실체를 막아야 합니다. 좌파의 이념적 뿌리는 반골 기질에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반지성, 반이성, 반전통으로 이어지는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상은 인간 본성을 무시하기 때문에 좌파는 어떤 시대에서도 주류가 되지 못했습니다. 주류를 항상 감시하는 변방 세력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지금 민주당을 보십시오. 대통령을 탄핵하고 31명의 고위공직자를 탄핵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대법원장까지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아예 대법관 정문을 100명으로 늘리겠다는 발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입니다. 또한 형수에게 쌍욕을 하고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사람, 이 모든 것이 민주당 안에서는 정상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을 벗어나게 되면 그것은 비정상이고 저주받아야 할 행태들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국회까지 그 저주의 사고방식이 물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소선거구제로 운영됩니다. 한 선거구당 수천 명, 수만 명 규모에서 목소리가 큰 자가 주장을 장악하는 구조입니다. 완전한 집단지성이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선은 다릅니다. 전국 단위로 수천만 명이 투표에 참여합니다. 기권도 하나의 의사표시입니다. 수많은 선택이 모여진 진짜 집단지성이 형성됩니다. 우파의 이념은 이 집단지성과 맞닿아 있습니다. 여론이 왜곡돼도 언론이 가짜뉴스를 퍼뜨려도 본성은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표본이 많은 대규모 집단일수록 집단지성은 인간의 본성에 수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선은 구조적으로 우파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선거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반드시 승리합니다. 첫째, 좌익들의 거짓과 선동은 우파 유튜버들이 막아낼 것입니다. 여론조작, 가짜 선동 프레임, 가짜 뉴스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분열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현재 우파는 김문수, 황교안, 구주와 이 세 사람이 출마하고 있고 또 반쪽짜리 이준석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하나로 묶는 것은 용광로 전략입니다. 단일 대우 없이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셋째, 부정선거입니다. 이번 대선은 총선과는 다릅니다. 총선은 지역구 단위라 사표가 많습니다. 대선은 단일 승자 구조입니다. 단 한 표가 사표도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승부를 바꾸려면 엄청난 규모의 조작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부정선거를 적발할 가능성도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문재인 정권 집권 이후에 드러난 수많은 부정선거 사례와 정황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부정선거 조작은 대규모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밝혀집니다. 중대 사건이 터질 것입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이번 대선은 총선과 완전히 다릅니다. 거짓은 들통나고 부정선거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파가 하나로 뭉치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론 조작에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대정신연구소에 후원해 주신
위윌윈님, 스탑더스틸님, 김상등님, 정용성님, 박세환님, 한순실님, 안계용님, 수덕덕명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